분열이 아니라 통합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We will also review American citizen travel to DPRK for purposes of facilitating the delivery of aid and ensuring that monitoring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can occur. 자, 김 의원님, 한국당이 이제 인적 쇄신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생각보다 반응이 좀 거세지 않다, 반발이 거세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역시 내부에 여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홍문표 의원 같은 경우에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뒤통수 맞았다고 말하는 의원들이 많다. 홍문표 의원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글쎄요. 근데 뭐 우리 또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네. 친박 비박 얘기하면은 징계한다 그래가지고 참 말이 안 떨어지네. 네. 하지 마세요. 내가 해줄게. 어쨌거나 이번에 이제 사실 그래도 그 현역 의원들이 많이 교체가 됐어요. 네. 21명이라고 하는. 네. 교체된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또 뭐 3선, 4선, 또 5선 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이 비대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분위기가 지금 우세해요. 그분들이 이제 당의 앞날을 위해서 좀 안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수습이 될 거라고 저는 크게 봐서는 그래도 당이 하나가 되고 또 미래를 열어가는 차원에서는 하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약간 냄새가 나요. 네. 뭔 냄새가 나요? 이게 쇄신안 명단에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후년 2020년 총선에 공천 못한다. 공천 안 한다. 이렇게 박아놨어야지 이것이 끝나는 건데 네. 제가 보기에는 약간 짬짬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 제가 좋아하는 의원, 우리 고향 의원입니다. 좋아하는 의원님인데 나경원 원내대표님이랑 저 김병준 비대위원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다 이거 완전히 목 치는 거 아니다. 그냥 좀 눈찌끈 감고 좀 참아다오. 뭐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뭐 반발도 없고 그냥 또 뭐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이 그래도 어렵게 비대위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뭐 짬짬이 이런 표현은 저는 좀 옳지 않다고. 저는 민주당의 개혁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번 그 조강특위를 통한 당협위원장 쇄신은 나경원 의원이 한 것은 아니에요. 나경원 의원은 그 이후에 원내 대표가 됐을 뿐이고 비대위가 주도적으로 했죠.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이제 앞으로 국민이 우리 당에 대해서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에 쇄신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좋은 뜻으로 해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적 쇄신이 성공적이었느냐, 효과가 있느냐 이걸 판가름할 수 있는 첫 번째 시험대가 전당대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전당대회의 방식에 대해서도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민감하죠. 또 지금 이제 우리 당의 지도 체제는 단일 지도 체제입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제가 비대위 돌아가는 건 어떻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1차적으로는 이제 당협위원장 교체가 있었고요. 전당대회도 가능하면 우리는 이제 개파 이것이 아니라 정책,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많은 후보님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권 주자 한 10여 명 정도 뭐 물밑 경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이분 행보가 가장 관심입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네네네. 제가 관심 있는 분입니다. 이분 홍카콜라 이제 개국해서 이제 첫 방송도 하셨는데 민주당은 보수의 자멸을 보여주는 듯하다. 뭐 이런 약간 비꼬는 듯한 멘트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와우장룡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홍준표 대표님에 대해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분은 인기는 없어요. 국민적 인기는. 그러나 국민적 관심은 최대로 받는 분이에요, 저분이. 왜냐하면 홍카콜라답게 주목을 끕니다. 왜냐하면 저분의 탤런트가 지금 현재 보수 범야권에서는 저분을 당할 분이 없어요. 황교안 전 총리 같은 분 상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분이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흐름을 이번에 쇄신 그 명단에도 안 올라갔잖아요. 막말 따지는 치면은 쇄신 1호가 될 텐데 안 올라갔잖아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개통에서는 저분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국민적 관심도는 최고고 인기는 빵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딜레마가 있는데 전당대회에 저분 나오고요. 저분 나오면 굉장한 바람이 불 가능성도 있어요. 비대위에서는 뭐
전당대회 출마한다 그러면 제명까지 얘기할 그건 수 있다는 낭설이라고, 건 오버라고. 낭설입니까? 네. 아 그렇군요. 지금 그렇죠. 홍 대표의 등장이나 활동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 또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좀 부정적인 측면이 저는 크다고 보시는 건지.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입장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모든 국회의원이 아니군요. 저분은 정치인이라면은 네. 그 출마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출 과정이라고 하는 아주 혹독한 객관적인 과정을 통해서 심판받는 것이죠. 네. 그 전에 뭐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히 민주적이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물론 알죠. 홍준표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장단점 너무나 잘 알죠. 네. 근데 그것이 이제 그래도 보수가 하나로 뭉치는데 또 문재인 집권 3년 차에 우리가 좀 대여 투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뭐 심판을 받는 것이죠, 누구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비건 대표 네, 와가지고 네, 네, 오늘 판문점 간다 그러는데 네네네. 관건은 사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만날 수 있을까 이건데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전혀 가능성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거 지난번 12월 4일 날 CIA 코리아 센터장이 북한 인사하고 판문점에서 만났죠. 지금 오늘 판문점에 지금 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각에 제가 보기에는. 근데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비건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첫 일성이 뭐냐면 미국인들의 북한 방문 금지를 해제할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재검토한다 그랬죠. 또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열어놓을 가능성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 와우 장군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 내 답방은 어려울 것이다. 아마 내년 초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 쪽에 뭔가를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낸 겁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침묵이 꽤 오래되고 있는데 저는 조만간에 북한 측의 어떤 반응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도 김영우 의원께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예측을 좀 해주신다면요. 지금 미국의 대북 정책은 완전히 꼬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은 우리 문재인 정부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미국 쪽에 얘기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북미 회담까지 열렸습니다만은 저는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가 솔직히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비핵화 조치는 단 하나도 없었고요. 다만 북미 회담을 계속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비건 와가지고 이제 대북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접촉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미국의 대북 정책을 그 기조를 다시 가다듬지 않으면은 저는 북한의 비핵화나 남북 문제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도 이렇게 순탄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와우 장룡 오늘 팽팽한 시간이었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